자,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기 당찬 새내기 방송인들을 소개합니다. 나인석 PD님, 우리 방송 보고 있나? 유재석 씨,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김은희 작가님, 작품 같이 해요. 방송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됐습니다. 아직 새내기죠 뭐. 네, 지금 어떤 방송을 만들고 계시는지요? 마을의 이슈를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소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일상을 책임지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조금 들어갑니다. 열한 개 동이 서로 모여 있는 이곳.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 방송 콘텐츠용으로 뭐 하나 올릴 만한 약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요것도 화살나무예요. 빙이 쫓는 나무라고, 귀신나무라고 해요. 보통 나물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초를 다 사용해서 약으로도 신경 안정, 불면증에도 좋답니다. 동네에서 자라는 식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명수 씨. 특히 약초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래서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약초에. 그래서 뭐 하나 둘 몸에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마침 방송국에서 뭘 컨텐츠를 하나 잡아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래서 했죠. 그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 차. 안녕하세요. 약초 보감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수입니다. 도라지와 감초를 4대1 비율로 센 불에 끓이다 중불로 물이 반 되도록 달여낸 것을 감길탕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주 소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 월동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쁜 색깔처럼. 변하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또 봄 되면 또 이게 파랗게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인 단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하고자 했던 거는 요 김채원 선생님이 올해 이 약초도 연구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대본 같은 것도 쓰다가 검사를 맡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런답니다. 방송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건강을 아주 소소한 밥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죠. 명수 씨의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대본 쓰기에 여념없는 모습. 방송은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인들이 생각보다 네 그 목소리도 좋고 그거 참 다양하게 알지 못했던 것도 따박따박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유익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알아서 하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마을의 목소리가 되는 곳. 지난해 2월 개국해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마을 방송국입니다. 머리서 말 때는 표가 좀 솔직히 들러요. 너무 뻔한 예. 이건 방송 냄새가 별로 안 나.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이번 얘기가 2번. 50대부터 70대까지 15명의 주민들이 방송을 제작하는데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저는 주부이자 백수입니다. 백수 본인도 백수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예, 저는 출판사 대표이고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소박한 동네 이야기로
매주 2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단합으로 이어져 이제는 마을 방송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컴퓨터도 진짜 칠 줄도 모르고 기억 니은부터 이래가 이제 쳐가지고 제후 이제 뭐 내가 이제 대본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돼가지고 젊은 사람 하는데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을 써가지고 녹음도 하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작을 내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대견하다고 칭찬을 굉장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나오셔갖고 이제 서로 모르면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점이 이제 참 좋게 생각해요. 그 아랫게 미나리 목으로도 갔다 오고. 주민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스튜디오. 매주 토요일은 라디오 마당극의 녹음이 있는 날인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그 말을 나들은 믿으라고? 어림없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내 떡을 훔쳐 먹어? 아는 줄거리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열연.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내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살고 있는 한 분의 식구 보았어? 보았지. 어쩌어? 이 몸이 골이 나서 나가서 살라고 쫓아왔지. 잘했군 잘했어. 열심히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그거 하나도 안 돼도 우리 다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고기 사주면서 우리 한 번 더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새로 하고 이랬어요. 배운 적도 없고 해락하니까 참 떨리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좀 몇 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서지더라고요. 거리를 시키고. 거리는 식으로. 감정 없이 이제 일이. 그래 감정이 안 돼갖고. 요즘은 이제 잘합니다. 요즘은 진짜 잘해요. 잘했어. 잘해. 무조건 잘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 취재도 마다하는데요. 가장 많은 제작진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을 역사를 읽어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큐. 이 일대가 그 전에 뽕나무 밭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두사총이 있을 적에는 이 전체가 뽕나무 밭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여기 계산 성당에 뽕나무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깜찍함, 독특함, 뭐 그런 게 있겠죠. 큰 명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자신의 재능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 기획에서부터 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명동 유래에 관해서 이제 그 대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두사충이라고 나와요. 대명동 이름을 유래하게 만든 두사충에 관해서 흔적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두사충이 경상감령공원에서 살았다는 그 흔적과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카페가 되어 있는데 그 카페가 두사충이 경상감령에서 옮겨와서 살았던 자리라 해서 여기까지 흔적을 찾아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두사충이 살았던 옛 집터. 아직은 새내기 방송인이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내리 큐! 선생님, 두사충에 대해서 뽕나무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뽕잎을 따려고 올라갔다 보니까 바로 이웃에 엄청 예쁜 여인이 있은 거야.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한눈에 반해가 엉엉 앓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내가지고 그걸 이제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한 거야. 서로가 사랑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말이 나왔네, 그죠? 그렇죠. 오케이. 지난 겨울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참 뭐 잘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는 남구 방송이지만 남구를 떠나서 대구 전체를 역사 테마로 해가지고 이거를 시리즈물로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앞산 마을방송국이
공식 주파수를 받아서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 방송국으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MBC보다도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재석 씨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웃고 우는 이야기에서부터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좌충우돌 앞산 마을 방송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아직 옷깃을 스치는 바람이 매섭기는 하지만 이곳은 봄 분위기가 무르익고 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이냐고요? 그 주인공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래요? 논산에 봄바람을 몰고 온 주인공 하면 바로 딸기죠. 사랑스러운 딸기 디저트는 물론 줄기마다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 농장까지. 논산엔 지금 붉은빛 탐스런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곳은 딸기의 고장 논산의 핫플레이스 딸기향 테마파크입니다. 작년 말에 문을 연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명소인데요. 이 드넓은 광장엔 딸기를 테마로 한 포토존이 있어 신나는 포토타임도 가져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딸기 체험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비닐하우스만 여러 개 있어요. 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사진 찍기도 정말 좋고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일반적인 그런 비닐하우스 아닌가 봐요. 좀 놀라실걸요 아마? 빨리 가시죠. 네, 가보시죠. 네. 이게 다 뭐예요? 초록빛 싱그러운 세상에 한번 놀라고 곳곳에 피어난 앙증맞은 꽃들을 보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이곳. 바로 딸기 온실입니다. 땅이 1m가량의 높이에서 수경재배를 통해 딸기가 자라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향이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아유, 여기 벌써 봄이네. 전국 딸기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산단지로서 관람객들을 위해서 딸기의 생리 생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에서는 논산에서 개발된 국가대표급 딸기 설양을 비롯해 여러 품종의 딸기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품종에 따라 색도 모양도 달라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와, 진짜 주먹만 해요. 킹스베리 이름값 하네요. 이름값 해. 우리가 딸기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농가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우리 도시민들께서는 많이 드셔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좋다. 온실 옆엔 잠시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향을 맡으며 누워있으니 저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아 씨, 맛있는 논산 딸기 맛보러 안 가실 거예요? 맞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딸기향 테마파크를 나와 제가 찾아간 곳은 딸기 수확이 한창인 논산의 한 딸기 농장입니다. 크고 실한 딸기들이 탐스런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요. 귀한 딸기를 조심스레 수확하는 이들은 4년 전 논산으로 기양해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성봉 씨 부부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딸기가 모양이 이렇게 예뻐요? 빛깔도 곱고 윤기가 자라르르. 사모님 닮아서 예쁜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즙이 엄청나네요. 네. 아유, 야무지게 맛있네 이게. 자, 그럼 딸기 수확에 나서볼까요? 여기 좀 많이 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의 몸통을 감싼 다음 살짝 꺾어주면 딸기가 톡 하고 떨어지는데요. 딸기의 꼭지가 떨어질 때마다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키워낸 결실의 보람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너무 예뻐. 볼수록. 이것도 이쁘지만 더 크고 예쁘고 더 맛있는 딸기를 한번 드셔보시러 가시겠어요? 이 딸기보다 더 예쁘고 크고 맛있는 딸기가 있다고요? 빨리 가요. 오, 이것보다 더 크다. 기대되는데?
진짜 커. 와, 제 주먹만한데요, 거의? 제가 방금 딴 딸기가 이건데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크죠? 이거는 이제 맛 신품종으로 수확된 비타벨이라고 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을 거예요. 어우, 어떻게 다를까? 딸기 맛이긴 분명히 딸기 맛인데 마치 음료를 마시는 느낌이랄까? 서량은 100g당 비타민이 50mg 정도 있고 비타베리는 77mg 정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베리는 평균 당도가 11.1 브릭스 되고 그리고 서량 같은 경우는 10.1 브릭스 정도, 한 1 브릭스 정도는 더 높아요. 서량도 물론 맛있고 달지만 이 비타벨이 먹으니까 확연히 단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이 흰색이를 알아버렸으니. 수확한 딸기들은 바로 포장 작업을 해서 출하하는데요. 귀한 딸기 몸 다칠세라 포장하는 손길도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딸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이제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이렇게 포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의 하루 평균 수확량은 200kg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딸기를 보면 고단함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야, 다 됐다. 그리고 이맘때는 또 딸기 체험 많이들 문의하실 것 같은데 여기 올 수 있어요? 코로나 확산이 지금 있다 보니까 조금 잠잠해지면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딸기 수확 체험뿐만 아니라 딸기 화분 케이크도 만들 수 있는데요. 화분 안에 빵과 딸기를 층층이 채운 뒤 생크림을 바르고 초코칩을 뿌려주면 딸기 화분 케이크 완성입니다. 참 쉽죠? 딸기 농장 와서 맛있는 딸기도 먹고 이런 체험도 하고 너무 좋네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셔가지고 이런 많은 재미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나중에 꼭 오세요. 알았죠? 딸기로 만나는 논산의 봄, 마지막 행선지는 어딜까요? 오, 고소한 빵 냄새. 여러분 눈치채셨죠? 제가 여기 온 이유. 사장님, 여기에서 꼭 먹어봐야 될 딸기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제가 딸기 디저트 사총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딸기 케이크를 비롯해 딸기 타르트, 그리고 딸기 오믈렛에 딸기 크로와상까지 딸기의 맛있는 변주 지금 소개합니다. 요 딸기들이 보통 딸기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엄청 그럼요. 신선해 보이는데 매일 아침 갓 공수해온 농장에서 바로바로 따오는 그런 그러니까요. 딸기예요. 바로 먹어볼게요. 네네. 뭐부터 먹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딸기 오믈렛부터 시식 들어갑니다. 촉촉하고 이게 녹아드는데 정말 깔끔하게 넘어가요. 거기다가 이 딸기 과즙이 입안에 쫙 펴지니까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쿠키에 아몬드 크림과 생크림, 그리고 딸기로 마무리한 딸기 타르트 맛봅니다. 딸기 과즙이 나오면서 이 묵직한 빵을 촉촉하게 적셔줘가지고 정말 이것도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와. 프랑스 버터로 만든 겉바속촉의 크루아상이 딸기를 만나면 어떤 맛일까요? 딸기 진짜 맛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기에는 뭐 시럽이나 그런 일체 당 처리가 돼 있질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생딸기네요. 근데 몰랐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딸기의 본고장이 논산 딸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 처리나 뭐 시럽 뭐 이런 거를 하질 않아도 애초에 먹었을 때 너무 달아서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딸기는 누구나 좋아하고 다른 음식과의 궁합도 좋아 디저트의 여왕으로 불릴만 한데요. 특히 논산 딸기라면 디저트의 맛도 2배, 기쁨도 2배가 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 딸기 디저트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네. 향으로 한 번 더, 그리고 나중에 맛으로 한 번 더 감동을 받으니까 네. 딸기는 사랑입니다. 베리 굿, 베리 나이스. 논산 딸기는 인정, 인정. 네. 인정하시죠? 굿. 50년이 넘는 딸기 재배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에 K 딸기의 봄을 주도하는 논산 딸기.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으로 맛과 향, 당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사랑스런 과일 논산 딸기와 함께
새봄의 힘찬 기운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아니 뭘까? 예. 여보세요. 뭐? 3천만 원. 너희들 일에 나왔지? 응? 팽배야, 걱정 말해. 대부님만 믿으라. 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미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슬픈 예감이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고 무엇이 최선의 예방법일까요? 최기정의 기정사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그래서 더욱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제대로 된 정보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그쪽 서장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다 하고 싶어요. 그 서장님이 그 호명면 살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구나. 예,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전국 단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3만 건 이상, 피해액은 7,700억 규모.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어난다고요. 우리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경북 지역의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398건이 발생한 뒤로 2019년 2,097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372건으로 하락하였고 지난 2021년은 1,38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265억 원에 집계됐으나 2021년은 피해액이 약 329억 원에 이르렀을 만큼 피해 금액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금융기관에 사칭한 대출 사기형과 국가기관에 사칭한 기관 사칭형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보내면 지폐 일련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입금시켜주겠다고 속여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되고 있다는데 최근에 그럼 나타나고 있는 수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원,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전달만 해주는 아르바이트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짜 우편물을 보내 전화를 걸도록 만드는 레터피싱. 일부러 개인 번호를 노출한 뒤 잘못 배달된 물건인 것처럼 꾸민 택배 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고객님, 저금리로 고액 대출 이벤트 당첨되셨거든요. 네? 정말요? 네, 최기정입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청... 네? 제 통장이 범죄에?
저금리, 고액 대출을 빙자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거나 통장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속이고 난 후 공통적으로 현금을 요구합니다. 범죄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만나지도 현금을 보내지도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자 스미싱도 조심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이야, 이거 비싼 건데 잘 됐다. 앱을 설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이벤트 당첨 등으로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 코드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악성 앱 설치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선 실제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로 모의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 예방을 위해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융기관. 은행 왔다 형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그래 3천만 원. 너 바로 보낼게. 그래 3천만 원. 잠시 근무 있겠습니다. 예? 건물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스 피싱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죠. 보이스 피싱이요? 어? 보이스 피싱?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보이스 피싱을 막는 금융보안관입니다.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지체 없이 나타나는 그 이름 보이스피싱 보안관. 아니 도대체 이 은행 안에 있는 보안관, 이 보안관은 어떤 보안관인가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킨 우수 직원으로 칭찬과 격려와 함께 매월 금융보안관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 사례는 전 영업점에 공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은행의 경우 피해를 막은 건수만 한 달 평균 25건 정도. 송금 직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일이 종종 보고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도 다급하게 은행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카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며 거액을 인출하길 원했고 단번에 이를 의심한 직원이 금융보안관 정신을 발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맞으시죠? 그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한 직원입니다. 아니 그때 그 상황이 도대체 어땠나요? 워낙 고액건이라 고객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에서 온 문자가 010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의심이 돼서 고객님 핸드폰은 벌써 사기 앱이 깔려 있을 수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카드사에 연락해 보니 상환하셔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고 카드사가 아닌 은행 정부 특례보증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직원입니다. 이게 어디 유시입니까 도대체? 파평유시입니다. 파평유시. 대단해.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엄연한 소비자. 경상북도에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연령, 계층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어르신같이 좀 스마트폰에 활용해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좀 다소 취약한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은 다문화 가족 강사를 양성해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종 수법들이 나날이 증가하지만 그런 또 증가하는 수법들을 잘 정리해서 사례화해서 그것을 알림으로써 저희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 교육도 교육이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잘 대비하면 좋겠네요. 방심하는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118 또는 1332번이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잘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안 돼요. 무조건 의심. 꼭 기억하세요. 신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동해에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과 함께 걸으면 힐링하고 또 그리고 중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곳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시죠. 겨울의 끝자락, 저 멀리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찌뿌둥했던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신나는 걷기 여행. 야, 이곳이 등대 전망대입니다. 등대 전망대. 재밌는 놀이도 즐기고 호젓한 골목길도 누비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같이 걸어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요즘 동해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곳. 자, 이곳은 동해 돛제비골 해상 전망대입니다. 이 돛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모양이 이거 하늘에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곳이 바로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상 보도 교량이라고 하는데, 얼른 보시죠. 네. 바다가 바로 내 발밑에 있네요. 여러분, 겨울 바다의 매력 뭐니 해도 이 바다 빛깔 아니겠습니까?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의 빛을 띤 채 부서지는 파도는 보는 이의 가슴과 눈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와, 바다가 온 사방이 바다예요. 온 사방이 바다. 온 사방이 바다. 동서남북 뺑뺑 돌아 오로지 바다와 나만이 존재하는 곳. 바다가 너무 숭숭 보이는데? 뭐야, 겁먹은 거예요? 와. 걸음도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오는 구성숭숭한 바다. 요게 바로 이곳만의 매력이라고요. 짜릿한 요 맛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확 트인 게 너무나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아주 그동안 쌓였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그냥 싹 깨끗이 그냥 씻겨 내려가 버리고. 자, 제가 두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요. 여러분, 저 뒤에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어렴풋이 봐도 뭔가 신나는 일이 한가득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기대돼, 설레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얼른 가시죠. 한달음에 찾아온 이곳엔 신나는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높은데? 이거 뭐야? 여러분, 이 돛제비가 도깨비의 방언이라더니 진짠가 봐요. 여기 오니까 도깨비가 이렇게. 덩치 큰 귀요미 도깨비를 뒤로 하고 이제 하늘을 좀 날아볼까요? 걷기 좋은 길에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있습니다. 이곳은 뭔가 즐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볼까요, 한번? 새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집중하시길.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와 맞닿은 또 다른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여기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연인들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데이트하러 가기 참 힘들잖아요. 여기 오시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와.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만나는 자연과 인류의 조화. 아니, 이건 또 뭐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슈퍼트리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왕버드를 도깨비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위로 높게 솟은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저기 해랑길, 바다 위를 걸을 때요, 꽃봉오리 같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슈퍼트리가 저 꽃봉오리를 통해서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다시 또 조심조심 바다 위를 걸어서 도착한 곳은 와, 이렇게 바로 앞을 두고 바다 위를 걸어보고 하늘 위를 걸어보고, 아 정말 걸어도 좋네요. 여기가 바로 인생샷 남기는 포토존 아니겠어요? 헌데 또 스탑? 너무 무서워요. 겁먹지 말고 살금살금 걸으면 된다니까요. 어라? 아니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무서워요. 솔직한 마음은 무서워요 일단. 아저 혹시 가보셨어요? 네. 일단은 높은 데 올라오고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니까 올 한 해가 정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여긴 또 갑자기 웬 가쁜 놀이기구? 놀이기구 같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길이는 87m에 내려가는데 7초 정도 걸리는. 아이고 우리 호준 씨 득음하시겠어.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아니 이번엔 공중에서 즐기는 자전거? 이러다 호준 씨 달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나 오면서 울었어. 아니 오면서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는 데가. 자, 말 그대로 아주 익사이딩, 아주 신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 합니다. 또 예쁜 풍경도 보고요. 가보실까요? 콧노래 흥얼거리며 도착한 곳은 등대 체험과 함께 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높디 높은 등대가 반겨주는데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여러분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이랍니다. 이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 등면기를 2003년 10월에 설치하여.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모르면 일단 가서 직접 봅시다. 등대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데요. 실내도 바깥도 볼거리 꽤나 쏠쏠하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야, 이곳이 등대 전망대입니다. 등대 전망대. 등대 전망대. 좋죠.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고, 약간 보고 가면 또 오고 싶고 하는 곳이에요.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너도 한 번 왔었고.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우리 막둥이가 없었을 때 한 번 왔었고, 막둥이가 생겨서도 오고, 이제 한 4, 5년 만에 또 왔는데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요. 네. 와, 여러분 이 돛제비길을 지나서 등대 문화공간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논꽃단길로 이어집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동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걷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격화가 눈에 띈다는 동해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름처럼 검은 마을이었던 묵호는 이제 아기자기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진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발길이 끊어졌던 외롭던 마을은 오가는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가 채워져 더욱 풍성해졌죠. 걷고 나면 왠지 모를 행복감이 피어나는 그곳 논골담길. 와, 여러분 햇빛이 파도에 부서진다, 바다 위에 부서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딱 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길어진 해를 따라 걷다 보니 동해에서의 신나는 산책도 마칠 시간인데요. 강원도 동해만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은 누구라도 흡족할 만한 코스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 제주에 방송국이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위험해지는데. 자, 하지만 이 방송국은요 희망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TV는 없었다.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발달 장애인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희망나래 TV. 희망나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국 소문 듣고 찾아온 희망나래 TV. 음악 연주회 촬영이 한창이네요. 수아씨 컷! 수아씨 컷! 다시. 카메라 앵글 좀 볼게요. 촬영에 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눌렀어야지. 눌러주세요. 한번 수아씨 머리가 잘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거 줌을 좀 당겨야겠지. 네. 그럼 잘 들어오죠? 네. 수현 씨 이쪽 카메라 한번 봐줄래요? 네, 좋지. 네. 네, 그럼 이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방송국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정체가 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의 디지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미디어 제작소 같이 팡! 일상의 행동과 넘치는 이야기! 발달 장애인들의 신명나는 방송! 희망나래가 걸어가면 길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을 연 제주 희망나래 TV.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특별한 방송국인 거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희망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희망나래 복합공간이 또 지어지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희망나래 이제 미디어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 이 안에 희망나래 TV를 운영하게 된 거죠. 녹화 누를게요. 희망나래 TV는 우리의 이웃인 발달 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자 현수 씨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주자 현수 씨도 카메라 감독님들도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죠. 제작진은 매니저 교사를 포함해 발달장애인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 TV 5인방과 함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자, 이 희망나래 TV를 개국이 되고 나서 이 5분이 안 계셨다면요 운영이 되질 않다고 합니다. 자, 각자 우리 첫 번째 감독님부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김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맡은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김수현입니다. 바이올린 곡을 열심히 해서 많이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촬영을 맡고 있는 박세원 감독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작물을 만들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악기 연주로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요. 바리스타는 손수 커피를 나 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카페를 찾는 고객들한테 파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안 힘들었어요. 바리스타도 연습했고요. 우유 데운 것도 시험을 봤거든요. 커피 제가 만들 때 기분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제작진은 지난 1년 동안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 글쓰기와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새롭고 처음 해보는 일, 서툴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며 신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에 앞서 회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희망나래 TV에서 아영 씨가 바리스타를 맡아주시고 수현 씨가 1번 카메라, 네. 세원 씨가 2번 카메라, 네. 은태 씨가 리포터 맡아주세요. 희망나래 TV 화이팅! 이야, 촬영 계획서가 매번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연습 이렇게 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촬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리스타 아영 씨가 커피 내릴 준비를 하고요. 세원 씨는 카메라 앵글 세팅에 한창입니다. 리포팅 담당 은태 씨는 원고 숙지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촬영할게요. 눌러주세요. 사인과 함께 시작된 촬영. 과연 잘 될까요? 희망나래 TV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이 부분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 말 부탁드리니까 한 번만 더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 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멋있다. 네. 보니까 이 리포터로서의 자질이 전혀 손색이 없는데 네. 리포팅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떨려요. 왜 떨려?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아,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것 좀 제가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뉴스 같은 거요. 뉴스를 하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여기에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아, 방금 촬영한 영상 모니터하고 계시는군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촬영은 잘 됐는지, 카메라 구도나 화질은 괜찮은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신데 실례합니다, 감독님. 네. 지금 현재 어떤 장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희망나래 TV에 올라갈 이제 작은 음악회 장면 편집 중입니다. 편집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후보정을 맞춰서 이제 희망나래 TV에 업로드를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함이 크겠죠. 오늘 촬영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미디어 채널 그리고 놀자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나갈 테니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발달장애인 제작진분들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가 활동 등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콘텐츠를 내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들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날갯짓을 시작한 희망나래 TV.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살자리, 놀자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